사실 제가 첫 책을 도둑맞은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는 베스트셀러 하나 터지면 빌딩 짓고 쉽게 번역하는 게 보수인데 그거를 잘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통영번역대학원에서 지금 현재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임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신 김영덕 대표님을 꼭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대학교 졸업하신 다음에 종합상사 다니실 때 비즈니스 레터 주로 많이 쓰면서 좀 실용적 글쓰기, 좀 메시지 중심 글쓰기 제가 이렇게 쭉 읽기로는 그런 걸 쓰시다가 좀 지금 현재 번역관이 많이 하고 약간 맞닿아 있다는 걸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떠실까요? 그 좀 메시지 중심으로 쓰기라든지 논리적으로 쓰는 거 강조하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번역과를 나오신 것도 아니고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번역을 그렇게 잘하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인풋하고 아웃풋하는 능력이잖아요. 네. 인풋은 이제 영문을 잘 해석하고 문맥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고 이제 말씀하신 거 이제 아웃풋 능력이 제가 종합상사 다니면서 저희 팀장님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비즈니스 레터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우리 팀장님이 그걸로 유명했어요. 우리 팀원들 맨날 나무라시면서 야 이렇게 다짜고짜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면 상대가 기분 좋겠냐? 아니면 이렇게 쓰면 상대가 이해하겠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무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팀원들은 그걸 많이 욕했어요, 뒤에서. 여기가 무슨 글쓰기 학교야? 하면서 실무적인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글을 쓰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욕을 많이 했는데 네. 저는 그분 말씀이 다 수긍이 가고 그거 되게 고맙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어떻게 써야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까? 그래서 상대가 있는 글쓰기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이 읽을 때 바로바로 내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글쓰기 그거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CRM 절대 하지 마라. 네. 이거 전에 혹시 이름으로 출연한 역사가 있을까요? 이게 데뷔작인 걸로 제가 이렇게 찾기로는 예. 그 데뷔작인데 네. 사실 제가 첫 책을 도둑맞은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책을 실컷 번역을 해서 줬는데 번역 에이전시 사장님이 네. 본인의 이름으로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도둑맞고 번역료도 제때 못 받고 옛날에는 정말 열악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부지기수였죠. 부지기수. 옛날에 납품을 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아, 책이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왔더라고요. 아, 근데 옛날에는 정말 대역도 많았어요. 대역 네. 분투도 되게 많아서 네. 뭐 유명한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네.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고 유명인들이 막 이름을 뺏어가 번역가 이름을 뺏어가서 그렇게 내는 경우도 많았고 네. 그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막 그런 짓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서 번역을 맡게 되셨나요? 길을 가다가 포스터로 네. 출판 번역가 책을 구한다고 그런 포스터를 우연하게 봤어요. 정말로 우연하게. 그냥 어떤 건물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번역 에이전시였어요. 네. 그래서 뭐 책을 맡아서 하게 됐죠. 그 기술 번역과 비교해 볼 때 단가가 낮았나요? 그거는 기술 번역 자체가 워낙 단가가 천차만별이라 기술 번역보다 낮다, 높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네. 기술 번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국적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받으면 단가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낮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제가 궁금한 거는 작품을 조금 고르실 수 있는 환경이 네, 돼요. 될까요? 돼요. 그 다음부터는 고를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 영화 배우도 그렇잖아요. 네. 작품 터지고 나면 막 네. 골라서 출연하듯이 네. 옛날에는 닥치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의학서적도 막 번역을 해야 되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책을 골라서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결 좀 수월해진 면이 있었죠. 그러면은 그 후에는 거의 인쇄 계약을 많이 하신 편인가요? 언제부터 인쇄로? 근데 그게 인쇄 계약도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안 옛날에 하나요? 베스트셀러가 크게 터지면 네. 그게 정말 수백만 부 팔리고 네. 그래서 출판사는 베스트셀러 하나 터지면 빌딩 짓고
빌딩 짓는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인쇄계약 기술 번역가도 막 크게 터지면 너무 좋고 그랬는데 요즘은 베스트셀러가 그 정도로 터지지 않기 때문에 인쇄로 계약하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주로 매절로 합니다. 기술 번역을 하시다가 또 도서 번역도 해보신 분이 또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에요, 많이. 많은가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예, 그러니까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도 네. 어떤 분도 뭐 몇십 년 동안 기술 번역을 했는데 뭐 내일 모레 딸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내거는 출판 번역가 꼭 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네.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술 번역하고 책 번역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가독성의 차이가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번역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본인이 그래도 뭐 십몇 년 이상 기술 번역을 했으니까 책도 주시면 잘할 겁니다 라고 흔히들 말씀하시는데 못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독성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술 번역은 사실은 제품을 사면 따라오는 무슨 설명서라든지 매뉴얼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주된 상품이 아니거든요. 기술 번역은. 그리고 영상 번역의 경우에도 대사 번역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영상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출판 번역은 텍스트 그 자체가 번역문 자체가 상품인데다가 그게 메인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매우 높아야 돼요. 저서 제가 보니까 중위 수준의 가독성. 그 출판사에서 주로 요구하는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그거죠. 중위 학생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게 쉽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완전 동의하시나요? 아니면은 아니지, 그래도 어렵게 쓴 책은 어렵게 가야지. 중위 수준으로 원문이 안 썼는데 어떻게 이걸 중위 수준으로 하지라는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완전 동의해요.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어려운 책은 어렵게 번역해야 되고 쉬운 책은 쉽게 번역해야지 왜 어려운 책을 쉽게 번역하라고 그러냐 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번역가의 핑계인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표현하는 게 정말 고수거든요. 그렇죠. 네, 쉽게 번역하는 게 고수인데 그거를 잘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고 하면 이 언어적 차이를 제대로 모르고 번역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어려운 책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텍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논문 같은 학술 서적이잖아요. 학술 서적 물론 내용은 어렵죠. 근데 내용 자체를 쉽게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은 어렵더라도 표현은 쉽게 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논문 같은 학술 자료 같은 것들은 주로 영어가 명사용 언어이기 때문에 명사로 많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더더욱 학술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뭔가 대상을 규정하고 정의하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명사 중심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어적 차이를 감안해서 동사용 언어인 그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좀 이렇게 독특한 전공이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번역 이렇게 교육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 그 좀 특이한 경력이나 뭐 학력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엄청 도움이 되죠. 경제 쪽으로 근무를 하셨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쪽 분야의 책을 보면 비전공자들이 번역한 책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번역을 공부한 해당 전공자가 번역한 책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냥 번역 교육만 받은 사람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번역 교육을 받고 번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번역의 전문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반대로 번역의 전문성만 믿고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 경력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분들 두 부류가 다 문제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잘 겸비해야 번역이 잘 나오죠. 그 원문에서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뭐 원문을 좀 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문장 분할이나. 그런 거는 보통 조금 쉽게 쓰기 위해서 많이 나누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전 절대 나누지 말라고 이렇게. 원문 문장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시나요? 그거는 번역의 저는 그
그 철칙처럼 가르쳐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번역이라는 거는 메시지를 옮기는 것도 있지만 저자의 문체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길게 이어붙여 쓰는 저자인지, 네. 그 다음에 문장을 복문으로 복잡하게 쓰는 저자인지, 네. 그 다음에 간결하게 표현하는 저자인지, 화려하게 수식하는 저자인지, 해학을 많이 쓰는 저자인지, 비유를 많이 쓰는 저자인지, 그거에 따라서 다 그대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얘기해요. 그 출판 기획서를 꼭 작성할 줄 알아야 된다, 번역가가. 그래서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그런 걸 강조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출판사에서 번역을 요구하는 것만 충실히 번역 잘만 해줘도 네. 훌륭한 번역가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충실히 번역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번역 단가가 낮아서 문제라는 등. 근데 그렇게 징징거려서만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출판 시장 자체가 작은 것도 큰 문제라서 출판사도 번역 단가를 크게 높여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네. 예. 일본 정도의 출판 시장만 돼도 번역 단가를 많이 높여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시장 규모가 작은데 만약 단가를 더 높여줄 수는 없는 형편인데, 그럼 번역가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첫 번째는 번역의 품질을 높여서 단가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 능력을 높여서, 그러니까 해외 수많은 책 중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책을 출판해야 되는지 출판사들도 항상 고민하기 때문에 네. 자기 전문 분야, 관심 분야의 책을, 해외 책을 소개하는 기획 능력을 키워서 네. 기획료도 받으시고 예. 그런 번역가가 되면 좋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랫동안 남의 책을 번역했으면 해당 분야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으면 본인의 책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진정으로 글로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 글로 먹고 살면 굶어 죽는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던 그런 걱정하지 않고 살아보는 게 저희 목표죠. 지금 현재 어떤 일을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 번역은 제가 좀 손을 놓은 지가 좀 꽤 됐어요. 다가 지지난달에 번역을 한 권 해서 후회의 네. 힘이라고 이제 곧 나올 텐데 요즘은 후진 양성에 거의 대부분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 교육하고 네. 그다음에 에이전시 운영하고 그런 데 주로 하고 있죠.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예. 오늘 너무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어서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